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펜덕스입니다. 오늘 이제 5월달 교재 세미나의 마지막 날인데요. 비도 오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드릴 세미나는 CR 어드밴스드 라인 중에서도 CR 영어 교과서와 그리고 보캐블러리 교재인데요. 이 두 교재는 사실 이제 매니아층이 좀 두터운 교재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좀 많이 시키시는 원장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CR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펜덕스의 대표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제가 설명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원장님들께서도 상담 받으실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재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치동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어휘 학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없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그러한 어휘 학습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어휘 암기겠죠? 암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반복 학습과 노출 빈도가 높은 어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책 속에서 좀 많이 보게 될 어휘들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어휘를 눈으로 보고 암기하고 하는 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시청각, 그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을 하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두 가지 교재, CR 리딩 교과서 그리고 보캐블러리 이 두 가지 교재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할 거고요. 말미에는 지난 4월 세미나에서도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들로 학부모들과 상담해야 하는지 이 질문이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펜덕스 교재의 특장점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상담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요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CR 영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사실 대치동에서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도 아이들이 영어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 교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원장님들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또 공감하시는 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CR 영어 교과서 게다가 심지어 이제 대치동은 한 학년에서 뭐 두 학년 정도를 선행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영어 교과서를 그러면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뭐 한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2점대, 3점대 정도의 교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제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어학적으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제 문화권이 다르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지 능력에 맞지 않는 수준의 텍스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치동에서 우수한 학생들조차도 미국 교과서는 학습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이제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 교과서 콘텐츠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과 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한 예로 뭐 아이들의 문화권이라든지 혹은 인지 능력에 맞지 않는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도 한 학년 정도 선행을 가장 많이 하니까 1학년 아이들이 보는 게 2점대 책인데 리딩 스트릿 2.1에는 이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불면 왜 오렌지 가격이 올라가는가? 일단은 우리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뭐 자기 학년 미국 교과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이라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제 없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텍스트 리딩 정말 읽는 건 가능하지만 정말 읽고 이해해서 소화해서 어떤 문제풀이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된 교재가 바로 CR 리딩 영어 교과서입니다.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이제 교재인데요. 오늘 이제 크리티컬 리딩 저희 펜덕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이고 매니아층이 가장 두터우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컨텐츠도 좋지만 보여지는 부분에서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학원의 이미지를 좀 더 아카데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재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교재의 구성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숙제는 어떤 부분을 내주면 좋을지, 그리고 기존의 원장님들께서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미나가 다 끝난 후에 원장님들께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침묵. 네. 그래서 그때그때 궁금하신 걸 편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CR 영어 교과서는 일단 구성을 보기 전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장 교재, 그러니까 하드커버죠. 미국 교과서처럼 이렇게 두꺼운 약 한 330에서 360 페이지 전후에 양장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커버가 있습니다. 소프트 커버는 이제 말 그대로 얇은 이제 그냥 일반 문제집 같은 그런 재질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로 펜덕스는 구분해서 교재를 공급해 드리고 있느냐?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 기간입니다. 양장 버전의 교재는 300페이지가 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재에 17개 스토리와 학습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달 정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학습 기간입니다. 한 달에 3개 내지는 4개의 스토리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에 대한 어휘 학습, 그리고 리딩 컴프레hen션 학습, 마지막에 에세이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렇게 두 가지 쓰기 말하기를 할 수 있는 파트가 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커버는 한 달 학습 분량으로 양장 이제 한 권을 5권으로 분권한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커버에는 단순히 이제 페이지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볼륨만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한 학원 안에서도 쓰기, 말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하다라는 개념보다는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리딩 컴프레hen션까지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 수준이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교재를 활용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선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교사용 교재는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교재 안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한 디렉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사용 교재는 따로 없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R 영어 교과서는 학원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이제 교사용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성 소개 끝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장과 소프트 커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선택하느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쓰기 말하기를 완벽성 말고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틀리고 문법이 틀리거나 스펠링 미스가 있더라도 쓴다는 것, 그리고 말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학생들, 그런 그룹이라면 사실 이런 그룹들이 영어 학원에서는 빨리 실력이 향상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라면 양장 버전의 교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상 쓰기 말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우리가 저도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했지만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리딩 컴프레hen션 학습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커버를 선정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한 달 끝나는 것에 어떤 그 교재가 끝났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그룹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에 따라서 아주 고학년, 뭐 예를 들면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인데 CR 리딩 교재의 레벨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혹은
뭐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실제 한 예인데요. 한 학원장님께서는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이 CR 5.1 레벨이 나왔는데 한 번도 원어민 영상 강의를 접해 보지 못했고 또 아이들이 이런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3.1 부터 소프트 커버로 3.12 쓰고 뭐 4.12 쓰고 그러니까 양장 버전이라면 한 권을 홀로 다 했어야 되는 부분을 소프트 커버에서 선별해서 쓰시면서 진도를 스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학부모님들의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는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버전의 차이는 한 권을 학습하는 기간과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딩 컴프레hension이 각 챕터마다 20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2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제 리스닝 컴프레hension에서 원어민 영상 강의가 답의 근거가 되는 게 스크립트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설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리딩 컴프레hension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책 속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스토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재 구성 마무리하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홈워크, 숙제는 어떻게 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학습을 하는 학원이든 그룹 티칭을 하는 학원이든 무조건 숙제로 단어를 미리 학습하고 지문을 읽어오는 숙제까지는 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펜덕스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죠, 원장님? 네, 예습입니다. 이걸 개별 학습을 하든 아니면 그룹 티칭을 하든 그래도 내가 그날 배워야 되는 텍스트,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텍스트 속에 조금 어려울 법한 그런 어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오는 것이 그 본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서도요, 저희는 이제 리딩 파트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설 리딩, 하나는 이렇게 크리티컬 리딩을 하는데 소설 리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모르는 단어는 찾지 말고 그냥 쭉쭉 읽어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티컬 리딩 교재를 사용할 때, 이 숙제를 할 때는 반드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오는 숙제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고 리딩 컴프레hension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하고 지문을 미리 읽어서 어떤 내용의 텍스트인지 스토리인지 먼저 파악하는 여기까지는 필수로 개별 학습이든 그룹 스터디든 주 몇 회 수업이든 반드시 새로운 스토리가 나갈 때 숙제로 내주시고요. 문제를 풀어오는 것은 이따 뒤에서도 이제 횟수별 수업 구성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의 형태나 수업 횟수에 따라서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미리 꺼내 놓고 이 어휘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페이퍼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본 스토리가 있고 리딩 컴프레hension 20문제가 있습니다. 원어민 영상 강의를 한번 쭉 보게 하는 것도 좋은 예습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모르는 어휘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한글 뜻을 찾아보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수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단어를 학습을 했다면 단어 문제가 보통 15문제 정도,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문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이제 서로 퀴즈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개별 학습을 하는 학원인데 우리 학원은 그동안 아이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수업을 해왔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교사용 자료 중에 홈페이지에 러닝센터 자료실에 올려드린 한글 해석본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글 해석을 하게 시키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주요 구문이나 아니면 핵심 어휘들
혹은 핵심 이벤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들어있는 그런 문단 정도만 한번 해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리딩 컴프레hension에 대한 답 체크를 하는 거죠. 리딩 컴프레hension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어민 영상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수업하는 학원들은 아이들이 이 미리 텍스트를 다 읽었다라고 한다면 문제풀이를 한 후에 원어민 영상 강의로 해설을 듣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미리 채점을 해주시고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원어민 영상 강의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룹 티칭을 하는 학원이라면 뭐 기존에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원어민 영상 강의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컴프레hension 티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뭔가 선생님이 수업 준비할 부분들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 학원은 한국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원어민 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어민 영상 강의를 플레이하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우리말 해설을 덧붙여서 수업을 하시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CR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리딩이 아무래도 모든 어학원 혹은 보습학원이든 영어학원에서는 가장 실수를 많이 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딩 수업이 길어서 시간이 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 CR 영어 교과서에서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뭐 답안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아까 말씀한 한글 해석본, 그리고 추가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닝센터 자료실, 원장님만 보실 수 있는 자료실에서 저희 항상 상단에 보면 분류해서 그 어떤 과목의 자료를 찾으시든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뜨잖아요. CR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재에는 객관식 문제들밖에 없는데요. 이 CR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객관식, 주관식, 에세이 형태로 세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활용하셨던 학원에서 이제 찍어주신 페이퍼인데요. 보시면 이제 글의 내용, 컴프레hension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 그리고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라이팅할 수 있는 숏 앤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팅 문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제 그룹 수업을 하시든 개별 학습을 하시든 실수에 맞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안지도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에세이 라이팅 제외하고요.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많이 해주시는 질문은 리딩 스토리 음성 별도로 있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음성으로 별도로 추출해서 올려놓은 것은 없지만 CR 그 원어민 영상 강의에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의 강의인데요. 그 중에 가장 뒷부분, 여기 제일 처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뒷부분인데요. 뒷부분에 원어민이 전체 스토리 한번 쭉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때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쉐도잉을 하면서 좀 따라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뭐 녹음을 하시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문단 정도 녹음을 하는 숙제를 내주신다거나 요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스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어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읽어주시지 않거든요. 액티브하게 읽어주시니까요. 리딩 스토리의 음성은 별도의 파일이 아니라 원어민 영상 강의 속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도를 어떻게 픽스해야 되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CR 영어 교과서를 처음 이제 그 도입을 하실 때 이걸 가지고 주 몇 회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수업마다 무엇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의 레슨,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 주 동안 학습하게 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토리 학습, 어휘 학습, 내용 파악, 컴프레hension, 그리고 양장 교재를 쓰신다면 라이팅을 하고 스피킹을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펜덕스 상담을 받게 되시면 혹은 상담 신청하시게 되면 보내드리는 자료 중에 주당 수업 횟수별 CR 영어 교과서 커리큘럼, 리딩 컴프레hension용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5회 수업이냐, 3회 수업이냐, 2회 수업이냐, 그리고 소프트 커버를 사용하실지, 양장 커버를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누어져 있는 표를 보시고 만약에 주 5회 수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한 번 수업에 투자되는 수업 시간이 줄어들겠죠. 제가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주 5회 수업을 할 때는 약 한 30분 정도를 리딩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크리티컬 리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2회 수업을 하실 때는 50분에서 맥시멈 많게 투자하실 때는 1시간 반까지도 이 CR 리딩 교과서에 수업 시간을 투자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이제 커리큘럼 저희가 미리 픽스해 둔 커리큘럼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사실 이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기존에 리딩 수업을 하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셨기 때문에 CR 영어 교과서도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한글 해석본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인데요. 학원의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이건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리딩 수업의 지향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향점뿐만 아니라 이 CR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년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겁니다. 전부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해석을 정확하게 시키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은 그냥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이고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이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도까지만 이제 아이들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추가 해석까지는 시키지 않는 원장님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의 방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되 다만 중요한 건 저희 이제 그 본원에서도 원어민 선생님들께 제가 매달 레터를 쓰면서 이제 원어민들과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컴프레hen션 파트에서 답을 맞았고 틀렸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가 이 답을 어떤 파트에서 그러니까 스크립트 본 텍스트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고 그 답의 근거가 무엇이며 혹시 이 아이가 틀렸다면 어떻게 리딩을 잘못했기 때문에 틀렸는지 이 단어나 구나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줘라 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션을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원어민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이 이것을 잘 찾을 수 있는지가 곧 이 전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의를 잘 들었는지,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해석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수업의 그 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지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 교재에 대한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교재는 제가 실제 원장님들을 만나 뵐 때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어휘 교재에 관심을 갖는 원장님들은 아이들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이 어휘 교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텍스트를 읽고 말하고 쓰고 하게 만들어 줄까? 그러려면 그 바탕에는 어휘가 있을 텐데 어휘 공부 좋아하는 학생 저도 대치동에서 10년 이상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반복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차원에서 펜덕스 어휘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휘 교재의 구성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숙제는 무얼 주실지, 그리고 어휘 교재 사용하시는 학원에서 혹은 도입하시려는 학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교재는 일단 이제 RP 레벨, Reading Preparation이라고 해서 리딩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이제 RP 200부터 RP 700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부터 마스터 레벨, 그러니까 영어 마스터한다는 뜻으로 토플 레벨까지 중급 영어 수준까지 약 36권 11년 동안 학습할 분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3개월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 1학년 필수 어휘들부터 토플 수준의 어휘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모든 교재의 어휘 교재는 거기에 해당하는 음원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상 강의는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음원 파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한글 해석 정도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로 계속 듣고 또 쉐도잉하면서 듣기, 말하기 실력을, 발음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의 챕터당 RP 레벨, 일부 RP 레벨을 제외하고는 보통 25개 내외의 어휘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3개월, 한 권당 3개월 보는 이제 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 레슨씩, 그래서 총 일주에 약 50개 정도 어휘를 학습하게끔 세팅해 주시는 게 최적의 학습 분량입니다. 물론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학습이 보카를 꾸준하게 라인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세미나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뭐였죠? 학부모와 약속한 학습 기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아웃풋을 내는 것. 이게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셨을 때 가장 크게 원장님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당 3개월 그리고 2개 레슨을 일주일 동안 활용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 요것을 이제 기본 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펜덕스 보캐블러리 교재는 이렇게 영영 데피니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뜻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영어만의 어떤 뉘앙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단어의 펑션이라고 하죠. 품사까지 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품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데피니션을 통해서 데피니션 속의 동의어나 반의어를 가지고 본 단어를 유추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쉽게도 한글 뜻은 없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펜덕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일정 레벨이 나와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펜덕스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리딩, 어휘, 리스닝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몇 점을 맞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휘가 3, 40점대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펜덕스 레벨 테스트에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어휘 교재를 선정하시면 본 단어의 뜻 자체보다는 데피니션 속에 있는 동의어나 반의어가 조금 어려운 정도일 겁니다. 학습을 시키시는 방법은 데피니션을 해석을 해서 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피니션 속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단어를 다 명확하게 한글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도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위스라는 단어를 그냥 추적하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뒤에서도 시험지 제공해 드리는 시험지를 보여 드리겠지만 한글 뜻을 적게끔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추적하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추적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해맑게 저를 보면서 "아니요.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데피니션을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의 뒤를 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빠르게 요런 키워드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건 추적하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단어를 한글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학습을 해야죠. 그런데 쫓아간다라고 그 데피니션을 통해서 뜻을 유추하게끔 해 줬어요. 그래서 각 학원에서 어휘 교재를 쓰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데피니션을 통해서 본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뜻과 함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음원을 들으면서 리스닝을 하면서 단어의 발음, 스펠링 암기보다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학습시켜 주시는 걸 저희는 권장합니다. 그 이유가 스펠링은 우리가 school이라는 단어에서 그 CH 발음이 발음이 난다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죠? 그거는 물론 우리가 파닉스를 배워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이 써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school이라는 하나의 단어의 음가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스펠링 암기를 물론 시간도 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시켜주시면 좋죠. 특히 고학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음가가 붙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 아이들이 스펠링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게 해 주시거나 반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지만 내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조합은 이렇게 읽지 않을까?'라고 학습을 시켜 주시는 게 언어 학습 방법론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신 이후에는 각 책에 리뷰 exercise라고 해서 definition을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써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학원에서 수업보다는 단어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뭐 개별 학습을 하는 곳은 그렇게 시켜주시고 또 그룹 학습을 하는 곳이라면 숙제로 내주셔도 좋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음원으로 아이들이 학습하게끔 하는데 그럼 그 음원은 몇 번 정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대치동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받으실 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테스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음원을 최소한 15번 정도는 듣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때 15번을 시험을 보는 날 그 직전에 15번을 한 번에 몰아듣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듣게 하냐면 5번씩 3일에 나누어서 듣는 거예요.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 그럼 월요일에 학원에서 혹은 학원에 오기 전에 5번 정도 듣고 일요일에 5번 듣고 토요일에 5번 듣고 그리고 5번 들을 때는 그걸 다시 나눠서 처음 들을 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리스닝하면서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핵심 키워드들 찾으면서 의미 파악하면서 듣고 세 번째 들을 때는 데피니션 가리면서 본 단어를 보면서 유추하거나 연상하면서 들어본다든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쉐도잉, 따라 읽으면서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 저희가 음원을 제공하고 음원으로 시험을 보지만 사실 어휘학습 방법에는 왕도가 없고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사진 찍듯이 이렇게 그냥 페이지 자체를 외워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아직도 세 번, 네 번씩 써봐야만,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야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되 음원을 듣는 횟수는 최소 15회, 그런데 이 15회는 3번 정도에 나누어서 한 3일에 걸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을 보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대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걸쳐서 3번씩 듣는 것보다는 3일에 걸쳐서 5번, 뭐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듣게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 일주일에 2번 테스트를 하려면 한 3일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일 거예요. 이렇게 리뷰 엑서사이즈까지 하고 나면 이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건 첫 번째 음성입니다. 단어의 데피니션 음성은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러닝센터의 음성 강의 러닝센터에는 음성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실 이렇게 세 개의 게시판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 게시판인 음성 강의에서 아이들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단어를 테스트하는 음성은 원장님들만 보실 수 있는 러닝센터의 자료실에서 구분해서 단어 테스트, 음성,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워크시트인데요. 이렇게 이걸 워크시트로 활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혹은 음원만으로 테스트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하나 챕터를 2번 테스트하겠다. 리뷰 테스트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 테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데피니션을 보고 단어를 유추해서 이건 음성이 따로 없습니다. 텍스트를 보고 하는 거고요. 보기에서 단어를 찾아 넣거나 혹은 이제 6번부터 10번은 주어진 단어와 옆에 품사를 활용해서 나만의 센텐스를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활용 방법까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센텐스 장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보다는 두 번째 리뷰할 때 테스트를
테스트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요것도 자료실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권 책 전체 3개월 학습 분량 전체에 대한 객관식 문제로 원장님들께서 성취도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식 문제가 추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테스트 저희가 음원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험지를 아이들에게 주시고 음원을 틀어서 영영 데피니션이 2번 나오는데 내가 들은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위 보기에서 골라서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인제 빠른 아이들은 보기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들만 이렇게 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기를 지우고 저희도 이제 가끔 한 2-3 주에 한 번씩은 스펠링 암기도 고학년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를 지워서 아이들에게 스펠링까지 암기해서 써 보기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실 때는 꼭 미리 사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선생님께 그 definition을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테스트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테스트지를 가지고 장문하는 리뷰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Q&A 넘어가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랑 이제 대면 미팅을 하시는 원장님들께는 제가 항상 복화 교재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데 저희 복화 교재가 아까도 이제 RP 레벨부터 마스터 레벨까지 36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펜덕스 교재만 사용해도 뭐 예를 들면 CR 영어 교과서, 라이팅 앤 스피킹, 리스닝 세 가지 교재에 이제 뭐 뉴스 청취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수업이 다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교재를 사용을 해 보고 싶은데 이 교재를 사용하기에는 이미 사용하는 교재가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펜덕스 레벨표를 보시면 이따 뒤에서 한번 레벨표 또 나오니까 그때도 제가 좀 짚어 드릴게요. 펜덕스 레벨표 보시면 어휘 섹션에서 다들 3개월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딱 3가지 교재가 2칸으로 6개월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안에 레슨이 40개 레슨, 그래서 단어가 1000개가 들어있는 교재인데 바로 보카 미드 1000배, 보카 하이 1000배, 보카 토프 1200 이렇게 3권입니다. 이 3권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카 미드 1100은 미드 레벨에서 아이들이 앞에서 이미 미드 100부터 미드 1000까지 10권을 학습하면서 조금 더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다시 복습하도록 꺼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필수 어휘들은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 1100, 요 교재는 하이 500부터 하이 1000까지 교재, 요 6권의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재편성을 해서 좀 필수 어휘들을 수록해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수준의 어휘를 학습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이 1100 교재를 그리고 이제 수능 레벨 마무리하는 교재로 토프 1200 교재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펜덕스 리스닝 교재와 어휘 교재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를 아시고 펜덕스 리스닝 교재랑 어휘 교재 이 2권만 또 쓰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리딩은 나의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또 뭐 라이팅 앤 스피킹 우리 원어민 선생님 계셔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근데 리스닝하고 보캐블러리는 시중 교재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원만 쓰는 게 아니라 저 학원도 쓰고 저 학원도 쓰고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를 쓰시는 원장님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펜덕스 교재는 3개월 단위로 어휘를 3개월 먼저 학습하게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 앞에서 공부했던 어휘들이 수록된 리스닝 교재로 학습을 아이들이 복습하게끔 듣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드 200 어휘 교재에서 학습한 어휘들을 학습을 하고 나면 그다음 텀에 펜덕스 미드 200 리스닝에서 3개월 뒤에 앞에서 공부했던 어휘들이 스크립트에 등장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펜덕스 카탈로그 레벨표를 보시면 어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레벨이 맞는데 어휘만 레벨 숫자가 100 단위로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휘로 먼저 예습을 시키고 예습한 어휘가 3개월 뒤에 리스닝 교재에 반영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셨을 때 사실 학습 효과는 조금 더 빠르기는 합니다. 요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휘 교재 사용하시면서 원장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 질문은 첫 번째는 데피니션 공부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대치동 아이들도 어려워하고요. 모든 아이들이 아마 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형광펜 한 4 개를 가지고 품사별로 아이들이 다 다르게 칠하면서 데피니션 속에 한글 뜻을 다 달고 있는 학원을 봤어요. 그 단어책 한 페이지가 형형 색깔의 이제 그 형광펜과 연필로 뜻을 적느라고 정말 칼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시고 노출을 시켜 주세요. 데피니션을 보면 분명 그 단어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그 키워드의 의미 정도로 본 단어를 유추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휘의 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지 않는 아이들은 키워드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데피니션을 아무리 읽어보고 키워드를 좀 설명을 해 줘도 아이가 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내지 못한다면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고 그 먼저 찾은 뜻을 기반으로 데피니션을 공부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려워하는 영영 데피니션을 왜 고집하느냐. 대치동이라서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영한으로 공부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해가 빨라지겠죠. 시간이 얼마 없는 아이들은 저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고 학습 습관을 잡아나가면서 뭔가 영어적 사고를 좀 더 확장을 시켜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영영 데피니션을 추천드리는 게 제가 아마 지난달 세미나 때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영어 학습을 했고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다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이티브들이랑 대화를 했어야 됐죠.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전에 게다가 이제 한자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사고하다 이 세 가지가 영어 단어로 다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민과 처음에 지금이야 10년 이상 하니까 자유자재로 스피킹이 되지만 처음엔 저는 먼저 머릿속에 한글 문장을 만들고 그 한글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찾고 그다음에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사고하다라고 혹은 고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순간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아주 쉽게 싱크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에 매몰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저희가 영영 데피니션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동의어나 반의어를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어휘의 본뜻을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동의어나 반의어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한글 뜻 하나만 찾아서 공부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당연히 어렵고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쓰기, 말하기에서도 자꾸 머뭇거리고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영영 데피니션 공부. 하지만 이제 매 진도를 다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뭐 미드 1100이나 하이 1100 이런 교재들로 좀 롱텀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올해 이제 6학년인 아이들한테 미드 1100 교재를 1년 동안 학습할 계획을 세우셔서 학부모님들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예비 중인 거잖아요. 6학년이니까. 중등 영어 마스터라고 해서 아예 그러한 클래스를 특강처럼 만드셔서 하루에 10분, 15분씩 시험 보고 그리고 주요 어휘들, 데피니션 속에서 키워드 찾는 연습시키고 이러는 학원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은 강의였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오죠.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켰더니 어렵다고 해서 인제 요령이 생겨서 시험 볼 때 그 키워드만 보거나 듣고 답을 찾는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나마 동의어 키워드를 이제 기억했다가 그게 들리면 '아 이 단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전에 대치동에는 뭐 앞에 더로 시작하는 단어는 요 단어밖에 없으니까 더가 나오면 이 단어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 네. 단어와 유의미한 키워드를 매칭하는 연습을 시켜 주시되 이렇게 학습하는 이제 요령을 쪼끔씩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방식을 약간만 바꿔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리뷰 테스트 할 수 있는 고걸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 그걸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문장 쓰기라든지 요런 것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이 하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문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저희가 이제 일부 교재에는 문장이 이미 샘플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에 빈칸을 뚫어서 문맥상 알맞은 단어를 찾아 놓는다거나 매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만약에 이런 학생 이런 클래스가 나왔다 그러면 2 주에 한 번 정도씩 요 정도로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다른 시험지를 만드시는 건 크게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이 지난번에 외운 단어를 다 잊어버렸다. 더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학자들이요.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단기 기억 저장소랑 장기 기억 저장소가 있는데 이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어떤 정보들이 이관이 되려면 정말 뛰어난 최우수 학생이 약 6 회에서 8회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이 10 회에서 12 회의 반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영어가 심지어 세컨 랭귀지도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 영어 시간이 아니고서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반복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저희가 단어 책단의 반복도 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 미드 100에 나왔던 어휘 중에 중요한 어휘들은 미드 200에도 또 수록을 하고요. 한 15에서 20% 정도의 비율로요. 그리고 책 안에서도 또 1과에 들어있던 단어가 저기 20과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장치도 해 놨고 또 어휘에서 학습했던 어휘들이 리스닝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각인을 시켜 주고 또 "각인보다는 활용을 빨리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 있죠.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이제 라이팅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번 주에 배운 어휘 중에 뭐 3 단어 이상 활용해 보기.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셔서 아이들이 자꾸 틀리더라도 활용을 하게끔 하고 활용한 걸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그 쓰임을 자꾸 교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활용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 어드밴스드 라인 중에서 CR 영어 교과서와 보캐블러리 교재에 대해서 구성과 수업 활용 그리고 숙제는 어떤 것들을 내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펜덕스 교재들의 특징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포인트인데요. 레벨 테이블을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펜덕스 교재 사용하시면 메일로도 이 레벨표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커서를 대고 있는 이 부분이요. 보캐블러리 파트에서 이렇게 두꺼운 미드 1100, 하이 1100, 토프 1200 이 3권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레벨 테이블 활용이 왜 중요하냐. 대치동에서 저희도 학습 상담을 할 때 이 레벨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표는요. 학부모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레벨표에 제가 항상 세미나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가로는 같이 쓰는 교재, 세로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계의 난이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이직 라인이든 어드밴스드 라인이든 이 작은 한 칸들은 모두 한 달 학습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드 300 레벨이다라고 하면 이 큰 한 칸은 이제 1년 학습 분량인데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 아이가 1년 뒤, 2년 뒤 이 펜덕스 프로그램을 쭉 따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6 학년 때 혹은 중학교 3 학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여기 베이직 라인에 전부 다 있다고 하더라도요. 베이직 라인 레벨표만 보여주면 여기는 딱 2년 9 개월 보낼 학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 다 파닉스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어드밴스드 레벨까지 레벨표 딱 보여주면서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1년 뒤, 3년 뒤, 뭐 5년 뒤 우리 아이가 1 학년이지만 6 학년 때, 중학교 3 학년 때 이렇게까지 레벨을 끌어올려서 영어를 어디까지 마무리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에 있다고 파닉스 레벨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원의 이미지와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 그리고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이미지 이것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학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하게 합니다. 특히 어학원에서요. 그래도 보습이나 입시학원은 그때그때 테스트를 해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초등 어학원, 초등 보습 학원에서는 테스트,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수준을 하고 있고 아웃풋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 기회이기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시학원과 다르게 입시학원은 한 번 결과 나오면 우르르 빠졌다가 다시 또 뭐 입시 결과라든지 학교 1등 만점자 많이 배출하면 또 우르르 또 향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학은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가 보입니다. 자치견산을 배우면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수와 로그를 하면 이건 함수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지금 2점대를 하면 이게 3점대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이다? 뭐 리딩 스트릿 2.1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리딩 스트릿 2.2를 할 수 있다? 이건 예측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을 쭉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유지하면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어떤 목표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한 학원에 방문했는데 그 문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유리문 너머에 진짜 저희 이 레벨표 2장을 A3, A2 사이즈로 확대 복사하셔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 놓은 원장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사실 원래 주된 학년이 한 2-3 학년이었는데 5 학년, 6 학년 학부모들이 "이 학원 다니면 토플 수준까지 뭔가를 대비를 해 주나요?"라고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인제 저희 대치동 본원도 초등, 중등이 메인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학원의 이미지나 그 레벨은 토플 레벨까지 성인까지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아이들의 실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로 하여금 내가 좀 더 길게 스테이할 수 있는 학원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 학원이고 새로운 학부모님 상담 혹은 정기 상담을 하셔야 될 때라면 저희 카탈로그 확대 복사하셔서 코팅 하나 싹 해 두시고 상담실에 비치하셔서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레벨에 있고 이 레벨에서 몇 달, 1 년, 3년 학습하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학습 목표 심어 주시는 것. 고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각 베이직 라인과 어드밴스드 라인 각각의 이제 라인의 상담 포인트 설명드릴 겁니다. 베이직 라인의 포인트는 초등학교 3 학년 학교 영어부터 중학교 3 학년 학교 영어까지 학교에서 7년 동안 학습하는 어휘를 펜덕스에서 2년 9 개월에 마스터한다라는 게 학습 포인트입니다. 상담 포인트예요. 자,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제 원장님들께 설명드리면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와 말처럼 만들면 참 좋겠네요."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시한 그 학습 기간 안에 학습 방식, 원어민 영상 강의 활용, 암기 이 키워드들만 잘 지켜주시면 7년 학습 2년 9개월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 그렇게 했고요. 대치동 아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치동에도 3학년 때 파닉스 배워야 되는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걸 했어요. 자, 그러면 학부모한테 이 7년 학습을 2년 9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상담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 레벨에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이 레벨에 길게 머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할 수는 없죠. 학습적으로 완벽하게 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파닉스 1개월 완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런 학습 키워드 상담 포인트를 드리냐면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대치동에서는 지금 저희 본원에서는 5월 1일자로 학부모님들에게 방학 특강 안내가 나갔습니다. 5월 달이면 이미 학부모들이 방학 때 어떤 특강을 듣게 할 건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서 보통 5월 중순에서 말이면 다 픽스가 되고 등록을 마치죠. 파닉스 1개월 완성은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홍보 문구이면서 또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내면서 정규반으로 빨리 그룹핑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파닉스 1개월 완성하려면 이제 아예 음가를 모르는 학생하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예 대상 자체를 공략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이들. 영어를 시작을 했지만 얼마 안 됐거나 음가 하나하나는 알지만 조합이 안 되는 아이들. 요런 그룹군만 그룹핑하셔서 딱 한 달에 완성시키겠다 해서 400, 500 교재로 마스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00, 500 교재가 15개 챕터씩 30개 챕터거든요. 아이들과 하루에 2개 챕터씩만 하시면서 저 리딩 클럽 스토리북 40권을 같이 하셔도 한 달에 충분히 매일 수업을 한다면 끝낼 수 있는 학습량입니다. 만약에 끝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를 뭐 5주나 6주 이렇게 잡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저 비슷한 실력의 아이들, 사실 이 베이직 라인의 맹점은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레벨이 다양하고 학년이 다양해서 그룹핑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서 모집을 하시면 그렇게 모집된 아이들은 LM 레벨로 다 같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 하나를 꾸리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 정리반입니다. 사실 대치동에서 가장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반은 이 LM 교재로 학습하는 6개월간 학습하는 초등 정리반이었어요. 저희 이제 2주 전에 했던 첫 번째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이 LM 교재 문장 패턴 학습하면서 익스프레션 교재로 문장 암기시키시면서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 포인트들과 문장 패턴 학습이 되면서 이때 같이 인풋된 문장 패턴과 어휘를 아이들이 추후에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초등 정리반 6개월 동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하게 될 4년 과정을 마스터해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상담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베이직 라인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펜덕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이 파닉스 1개월 완성 혹은 초등 정리반 이런 키워드들로 홍보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베이직 라인에서 쭉 학습을 2년 9개월 다 마무리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텍스트 8이 5,000 레벨이죠. 2년 9개월 동안 누적해서 5,000개의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휘량,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교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이 되고 그냥 어휘와 어휘의 한글 뜻만 인풋하는 게 아니라 그 어휘가 활용되는 문장까지 학습하게 하면서 쓰기, 말하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다음은 어드밴스드 라인입니다. 어드밴스드 라인이야말로 상담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학부모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더 고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스테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원의 이미지를 좀 더 아카데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펜덕스는 예측이 가능한 어학학습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면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어느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목표점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원장님들 한 700~800여 분의 원장님들을 실제로 만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중에 "우리 학원의 아이들 학습 목표점은 어떻게 제시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원장님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즐거운 영어, 재밌는 영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학습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좋죠.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마냥 끝까지 즐거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초등학교 6학 저도 이제 요즘 아이들처럼 줄임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초6, 고3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레벨 마무리라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상담할 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될까요? 아마 전국으로 놓고 보면 한 10%의 아이들?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2, 3학년 정도는 돼야 이 구간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목표를 주나요? 제가 인제 또 하나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원장님들 진짜 정직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마무리라는 목표점을 준다는 걸 학부모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장님들 한 가지만 생각의 그 전환을 해 주세요. 이 목표는 나만, 운영하는 나만, 티칭하는 나만 지킬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아이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그들도 같이 실천하면서 지켜야 되는 목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학원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데 이거는 목표만 제시해 드리는 거지 약속은 아니에요. 어머님도 같이 하셔야 진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학원의 힘을 가지시려면 목표점과 명확한 학습량 그리고 실제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끌어올려지는 게 눈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점은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달성하느냐. 딱 한 명이면 돼요. 딱 한 그룹이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럴 수는 없어요. 대치동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토플 레벨 마무리라는 목표점을 주거든요. 그럼 가장 상위반 기준으로 6학년 여름에 마무리하고 그다음 반이 6학년 가을, 그다음 반이 겨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 레벨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여름쯤 토플 레벨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 목표를 왜 주냐? 이렇게 주셔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좀 더 스테이할 명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셔야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학원에 스테이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영어 끝내는 게 목표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선행하는 거죠.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하지만 이렇게 목표점을 제시하면 실제로 저걸 달성할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안 옵니다. 저걸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저걸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안 오는데 그러한 학원이 없으면 그 밑에 단계 아이들이 오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서술형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상담을 해 주세요. 어제 리스닝과 라이팅 앤 스피킹 파트를 교육을 해 드리면서 이게 서술형 평가, 학교 수행 평가랑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가 티칭했던 아이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학교에서 적어도 리터니 아이들보다 발음은 본인이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나 쓰기나 발표해서 암기해서 발표해서 점수 획득하는 거 이거 자체는 내신 평가는 본인이 훨씬 더 잘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연습을 하지 않아도 돼서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들이 편안하게 서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내신 학원, 보습 학원이라면 우리 학원 기본 커리큘럼에 리스닝과 라이팅을 접목시키면서 학습은 어학을 하지만 형태는
서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어서 어학과 내신이 접목된다라는 점. 우리 학원이 만약에 어학원이라면 어학 학습 플랜에 학교의 서술형 평가까지 대비할 수 있는 어학원이지만 내신까지 도모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휘 교재 말씀드리면서 어휘를 선행학습하면서 선순환 학습하는 그런 구조로 이 펜덕스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휘 교재를 활용하시는 학원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영영 데피니션 학습을 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대치동에서 쓰는 교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어휘 교재, 리스닝 교재는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딱 숫자가 다르거든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 이거 숫자 다른 거 보이시죠? 어휘로 3개월 먼저 학습한 걸 LC로 따라가면서 다음 3개월 뒤에 다시 들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반복 학습 집에서 시키지 않으셔도 아이가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잘 수행해내는지 보시고 집에서는 칭찬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면요. 이 똑같은 교재로 자, 어휘 교재는 이거고 리스닝 교재는 이거고 이게 대치동에서 씁니다라는 것보다 대치동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부모님께는 뭔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갖추어진 프로그램을 우리 학원에선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좀 원장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라도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오늘은 질문이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채팅창에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세미나 다 마무리됐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CR이나 그 복화 교재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으면 뮤트 풀고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시면 궁금하신 점은 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5월달 세미나 4번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4번 다 참석해 주신 감사한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또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고요. 질문 온라인 있습니다. 맨날 네. 저만 질문하네요. 네. 김지영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네. 먼저 그 채팅으로 질문 주신 게 아, 있어서 요거 답변 네네. 드리고 원장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은 주로 어떻게 시키냐고 인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지금 원어민 영상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그 문제풀이한 게 체크돼서 뭐 성적이 나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원어민 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의 형태랑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습을 집에서 영상을 먼저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시켜주고 계시고요. 개별 학습, 1대1 학습을 하는 학원에서는 이제 이 원어민 영상 강의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강사나 원장님께서는 그 학습의 결과물을 보고 채점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티칭을 하는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숙제를 할 때 영상 강의를 보고 숙제를 해서 학원에서는 그룹 티칭을 하시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원어민 영상 강의 활용법을 물으신다면 이런 방식이고요. 만약에 혹시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질문의 의미가 줌 수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요. 원장님들이 이제 유사시 줌 수업을 하셔야 될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식은 저희 그 원어민 영상 강의를 그러니까 개별 학습을 하는 학원들은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에 지금 저처럼 줌에 우리 이렇게 다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 다 뮤트된 상태에서 집에서 각자 자기 영상을 보면서 자기 진도에 맞게 학습하고 이제 답을 뭐 사진으로 선생님한테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채팅에 답을 전송한다거나 하면서 체크하시면서 피드백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손들기 해서 해 주시고
그룹 티칭을 하는 학원들은 원어민 영상 강의를 여기서 플레이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학원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수업을 하다 보면 교재에 이제 PDF 파일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특히 CR 교재가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CR 교재 텍스트 파일은 저희가 이제 PDF를 제공해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그 원어민 영상 강의의 후반부, 원어민이 쭉 한번 읽어주는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풀 화면으로 이제 텍스트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활용하시거나 교재를 스캔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후속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영 원장님 질문 어떤 거셨죠? 네, 지금 계속 저학년부터 펜덕스 라인을 활용하지 않고 네, 중등에 좀 성적이 안 좋은 아이가 들어왔을 경우에 네, 보통 이제 여기는 대치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급하게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원어민을 뭐 활용하는 어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친구들을 저희 중등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네. 지금 박 원장님이 보실 때 요거를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집어넣는다면 중등의 성적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네, 어떤 네. 네, 제가 질문을 이해했어요, 네네. 원장님. 수행 평가용으로. 그렇죠. 그죠? 무조건 리스닝과 라이팅 앤 스피킹이에요. 근데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덜 힘든 거 골라달라고 하시면 라이팅 앤 스피킹입니다. 음. 리스닝은 이제 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흥미는 라이팅 앤 스피킹이 조금 더 아이들의 흥미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기본 샘플 스크립트가 다 나오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왜 라이팅 앤 스피킹을 추천드리냐면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 안에 빨리 성적을 올려서 아웃풋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당연히 어학원 안 갑니다. 그리고 원장님 학원처럼 이렇게 좀 1대1로 밀착해서 빨리 우리 아이의 패턴이나 특성을 파악해서 그걸 개선해 주실 분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실 때는 절대 메인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메인을 지금 기존의 원장님들이 쓰시는 빨리 아이들의 패턴을 바꿔주고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펜덕스를 한두 개 정도 병행을 해서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학,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성취도 수행 평가나 말하기와 관련된 평가를 대비를 해주는 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라이팅 앤 스피킹, 그리고 아이들이 어쨌든 원어민 영상 강의를 노출할 수 있고 또 아주 낮은 레벨부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정도만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레벨부터 할 수 있는 게 라이팅 앤 스피킹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라이팅 앤 스피킹 한 과목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 학생이 라이팅 앤 스피킹을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에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ES 교재 있죠. 그 아주 얇은 교재, 15개 레슨씩 들어있는 그 교재를 한 달에 2권 내지는 3권씩 넣어서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쭉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라이팅 앤 스피킹으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아마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도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식 문법을 해주고 계실 가능성이 클 텐데요. 그래서 그 한국식 문법, 이론과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이론과 원리로 ES에서 일단 문장 단위로 먼저 학습하게끔. 처음부터 문단, 그리고 원어민 강의 이러면은 뜨악할 수 있으니까 ES로 한 3, 4개월 정도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ES를 선택하실 때도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자료 중에 ES 목차가 있잖아요, 원장님. 그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책에는 주격, 목적격, 이런 격에 대한 I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권부터, 그 A1부터 B7까지 이제 13권을 다 하실 게 아니라 목차를 보시고 지금 배우는 문법 사항과 조합하셔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렇게 하면, 요거는 ES는 녹음이 없죠. 그죠? 네. 음. 어떻게 답이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 레벨 테스트를 저희 거 자체, 아까 저희 걸로 자체적으로 한 거하고 펜덕스 저는 이제 양쪽을 하는데 해보면 펜덕스에서는 얘네들 인지 능력은 아무래도 저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들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뭐 파닉스도 안 됐거나 그렇죠. 중등인데도 막 이런 아이들도 지방에는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르게 ES나 라이팅 앤 스피킹 그렇죠. 교재를 넣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벌써 오늘은 1시간 한 15분 정도를 했네요. 이렇게 긴 시간 자리 이제 떠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